이제 조세 총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 납세의무 3단계. 그래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16페이지 6번째 납세의무 3단계.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 여기 출제자 의도는 보니까 특히 확정 소멸도 시험에 나왔지만은 특히 우리 출제자는 성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립 시기를 각 세목별 우리 취득세부터 해서 양도소득세까지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거죠. 자, 먼저 성립에다 빨간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 확정, 소멸에다 각각 빨간펜 밑줄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성립 시기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에다가 파란펜 밑줄자. 자, 그래서 과세 요건을 충족 시, 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그게 뭐다? 납세 의무의 성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부터 쭉 보자고요. 자, 취득세는 언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느냐 보니까 과세 물건 취득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시. 시는 제가 이제 법 조문에는 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조문에는 뭐뭐 하는 때. 그래서 말이 길어서 제가 시라고 바꿔놨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보통 하는 때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숫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왜 헷갈리냐면요, 취득세가 신고 납부 의무가 있거든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그래서 그거하고 많이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는 거죠.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죠. 436페이지 보니까 취득세의 신고 납부가 나와있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원칙적으로 60일 신고 납부해야 된다. 60일이 아니다고요. 뭐가? 취득의, 그죠? 취득세 납세 의무, 발생, 성립 시기는 뭐예요? 그 60일이 아니라 뭐다?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우리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렇게, 면허부는 당연히 면허 받은 때겠죠.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 밑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거는 다 지워버립시다. 왜? 우리 시험에 제이거든요. 안 나옵니다. 다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 보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도 모든 게 아니라 특정 부동산분에 한하는 그런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이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밑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어머니가 바로 이 재산세거든요. 실은. 그래서 같이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라는 거. 그 다음 소득세. 우리 소득세, 양도소득세죠.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다. 종료시다. 그래서 원칙이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부가세는 지워버리시고요. 여기 이제 그 기간이다 이런 말이 나와잖아요. 기간. 말이 좀 어렵습니다. 기간이다, 기한이다 이렇게. 용어가 그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약간 미미한 차이점이 있죠. 예컨대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 교재 어디를 한번 펴보시냐면 494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494페이지 보니까 거기 확정신고라고 되어 있나요? 확정신고 기한 나와 있죠. 그래서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그죠? 5월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다는 거죠.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다. 그러면은 용어의 개념상, 용어의 정의상 요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요까지가 기간이 되는 거죠. 간. 이 간이 뭐죠? 사이간이죠. 사이가 있어요. 사이간. 자, 그에 반해서 요거는 뭐죠? 요거는 우리가 기한. 한도죠. 끝. 기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시작한다. 그래서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상 개시일, 기간 나오면 그런 의미구나를 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 나왔잖아요. 기간은 뭐예요? 사이죠, 사이. 그 과세 기간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근데 그거 종료하는데, 즉 기한이 되겠죠, 그렇죠? 12월 30일이 됩니다. 과세 기간 종료시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그다음에 부가세. 부가세는 당연히 뭐예요? 바늘이 생긴 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이니까. 그래서 본세 납세 의무 성립시다. 그래서 우리 농특세 같은 경우 취득세에 붙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는 취득세는 뭐예요? 과세물권 취득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특세도 뭐예요? 과세물권 취득시에 농특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에 붙는 경우도 있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종부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뭐예요? 6월 1일이죠. 재산세가 성립해야지 이것도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방교육세 취득세에도 붙어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뭐예요?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시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가산할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적어 놓으실까요? 밑에다가 수시부가시라고 적어 놓읍시다. 수시부가시. 칸을 하나 더 만드시고요. 수시부가시 이렇게 칸을 밑에 칸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왜 수시부과하냐면 말이죠. 수시때때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상습범. 그죠? 상습범이에요. 자꾸 탈루를 해요. 탈세를 해요. 이놈은 불량 리스트에 오른 거야.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미리 탁 이렇게. 그럼 그때 이렇게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죠?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는 거. 성립.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 과세권자는 뭐예요? 의심이 많아요. 한번 걸린 놈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정 돼 있습니다. 확정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에다가 파란펜 밑줄 옵시다. 위에 성립은 추상적, 확정은 구체적. 그럼 확정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 의해서 확정이 딱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그리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죠. 그래서 신고시에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신고시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뭐죠?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고지서 날라고, 고지서. 그러니까 정부가 부과를 하겠죠? 그래서 부과시라고 검정펜 합시다. 부과시. 이렇게. 부과시. 참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여기 부과시 이렇게 확정이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신고 납부. 그때는 신고 납부, 그죠?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이런 이제 앞에 그 징수 방법하고 또 연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징수 방법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소멸입니다. 자, 소멸에는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검정펜 밑줄 하실까요? 자, 첫 번째 그 실현 납부에 의한 소멸에서 거기 납부시 충당시 되어 있죠? 자, 납부 충당이다 검정펜. 납부했어요. 당연히 납세 의무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충당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받을 게 있어요. 받을 게. 그럼 까고 주죠. 까고 환급해 줄 때. 그럼 깠다. 그게 뭐예요? 충당이다. 우리는 깠다. 거기는 충당. 어떤 게 편하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죠. 제척기간 만료 검정펜. 그 다음에 밑에 소멸시효 완성 검정펜. 그 다음에 부과 처분의 취소에다 검정펜. 부과 취소에다 검정펜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5가지 납세 의무 소멸의 사유가 있다는 것. 자,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이건 뭐냐? 이건 사실 민법에서 나온 용어죠. 자, 한국으로 따져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277페이지 날개박스 보면은 맨 끝에 제척기간, 시효에서 소멸시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별건 없고요. 제척기간에는 뭐예요? 중단이 없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척기간 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은 부가권에 적용이 되고 그에 반해서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부가 징수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부가권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니까 5년에서 15년, 가장 긴 것은. 자, 국세하고 지방세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그래서 5, 7, 10년 이렇게 됩니다. 예컨대 포탈했어요. 포탈했는데 10년 동안 부과를 하지 않아. 국가에서 국세. 그러면은 뭐예요?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 그렇죠? 10년 되기 전에 꼭 날라오죠. 세금 끝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내야 되는 끝까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제척기간 만료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게 다 똑같다. 이 시간도. 그런데 하나 특례에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있죠. 상속세 증여세는 뭐예요? 보니까 10년 7년의 경우는 15년을 때려버려요. 15년. 와. 그 외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 그래서 가장 깁니다. 이건 왜 그러겠어요? 왜? 상속세 증여세의 대상 국가는 못 믿겠다. 가장 불신하는 세목이죠. 항상 의심을 가지고 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징수권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납부기한 종료의 이 길부터 5년,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죠. 그 다음 부가의 취소입니다. 부가의 취소. 취소하는 거죠? 무효로 되죠. 취소하면은 소급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멸이 되는 거죠. 근데 부가의 철회라는 게 있죠. 취소하고 철회는 우리 민법 용어에서도 개념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철회는 뭐냐면은 고지서를 자꾸 보냈는데 자꾸 반송이 와요. 그럼 짜증나죠, 이게. 부가, 과세권자도. 그러니까 뭐야? 잠깐 쉬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때 하는 게 부가의 철회입니다. 언젠가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이 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결손처분, 이런 거 다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납세 의무 3단계 성립, 확정, 소멸 내용 세목별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립이라고 해서 성립에서는 다시 한번 보면은 검정펜 합시다. 우리가 외울 거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등록면에서는 등록면에서죠. 우리는 등기 등록하는 때,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시, 즉 12월 31일.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하고 가산세, 수시부가 이렇게 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직접적인 시험 세목이니까요. 다음에 417페이지 납세 의무 확장제도, 보전제도 끝까지 받으려고 해요. 욕심이 많죠. 과세권자는. 자, 승계. 납세 의무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죠. 그죠? 아버님이 세금을 부동산을 많이 물려주시는 게 아니라 빚만, 그죠? 국가에도 빚을 져서 세금을 안 내셔서 그럼 뭐예요? 내가 내야 되죠. 이렇게 승계 끝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국가는. 그 다음 연대에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연대 납세 의무죠. 연대 납세 의무. 그 중에 가장 잘 낼 놈만 붙잡겠죠. 그놈이 전부 내야 될 그런 거예요. 연대라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내가 10명이니까 자식이 10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10분의 1만 책임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대는. 그 다음에 증여세는 원래, 그죠? 수중자가 내야 되는데, 수중자가 안 되면 뭐예요? 증여자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연대에서.
다음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죠. 제2차. 그래서 보충적 납세 의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음식점 하시다가 안 돼서인가 잘 돼서인가 모르겠는데 음식점 하시다가 그대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업까지 그대로 넘겨온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포괄승계라고 하는데, 포괄승계, 매매인데 이제 포괄승계죠. 그런 경우에는 요 세금까지 그러기 안 냈으면 그쪽은 1차죠. 넘긴 양도인은. 이 양수인 나도 뭐에 이렇게 2차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이 있고요. 그렇죠? 자, 다음에 우리가 과세에서 다 이제 행위제한적인 측면만 쫙 봤는데요. 행위제한적인 측면만 봤는데 우리가 불복제도가 있죠. 불복제도.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의제기인데, 이의신청인데, 이 불복제도를 중에서 이제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418페이지 밑에 있죠. 많이 비어 있죠. 거기다가 강의 한번 먼저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조세 구제제도. 불복제도. 불복하면 왠지 좀 굉장히 저항적인 냄새가 나니까 아마 구제제도다. 과세권제. 불복은 뭐예요? 납세 의무자 관점이죠. 불복은, 구제는 뭐예요? 구제는 과세권자 관점이죠. 과세권자 관점에서 용어들이 다 기술이 되어 있다고요. 자, 보니까 먼저 빨간 거 밑줄 그은 것들이 다 어떤 구제 제도들 중에 이제 디테일한 세부적인 항목들이에요. 자, 먼저 세무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세금 얼마 부과했다 예고 통지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아직 이제 부과된 건 아니죠. 나 이거 부당하다. 먼저 뭐 할 수 있어요? 과세 때리기 전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할 수 있어요. 그게 과세 전 적부 심사입니다. 그래서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똑같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점점점으로 돼 있죠. 요거 안 해도 된다.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요 청구 갈 수 있다는 거. 청구, 두 개의 청구 중에 골라서. 그래서 이의신청한 날부터 이제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제일 밑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신 분이 지방국세청장. 그 위에 계신 분이 국세청장이죠. 국세청장. 그래서 야, 이 밑에 대가리 안 되겠어? 나 직접 할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는 거. 심사청구. 심사해달라. 이거 부당하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국세청장 이렇게 보면은 참 영혼을 판 국세청장들이 있죠. 일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계속 막 끝나면 꼭 이게 수갑차고 이렇게 기념차 살인 촬영하는 분들이 있죠. 부끄러운 거죠, 그죠? 부끄러운 거죠. 자, 그래서 좀 그래. 그래서 야, 나는 조세 심판원장 이 양반한테 하고 싶어. 좀 그래. 그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게 이제 심판 청구입니다. 심판 청구. 그래서 일부 그죠? 일부 그 영혼을 판 그 변호사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는 세금이 뭐예요? 한번 이렇게 만약에 이 불복이 만약에 인용이 됐다 그러면 뭐야?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팔아가지고 이런 그죠? 비리 기업에 협조를 해서 이런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 일반 소신으로 살아야지.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하나 골라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90일 이내, 90일 이내 이의신청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청구했으니까 가타 부타 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결정을.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해줘요. 근데 지방세는 90일 이내, 90일 이내. 지방세 같은 경우 이제 이 흐름은 똑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지방세 같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지방에는 전문가가 별로 없거든요. 국세 보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되게 많죠, 그죠? 시험 가보면 한번 떴다 하면 그냥 다 쫄죠, 기업들이. 자, 그래서 결정을 해. 결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돼요. 각하. 이건 아예 심사도 아니죠. 이게 뭐냐, 이거 형식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기각. 형식은 잘 했는데 보니까 우리 심사했어. 근데 이건 네가 틀린 거야. 채택 안 해줘. 그런데 인용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
얘들이 잘못했네. 그죠? 그래서 채택을 해주는 그 인용입니다. 이렇게. 자, 결정을 했어요. 이 인용하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내가 이겼다. 이렇게. 뿌듯한. 이렇게 느낌을 갖겠지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각 하나 기하, 이 채택이 안 됐어. 심사는 됐는데. 아니면 이렇게, 기분이 뿔다고 난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뭐예요? 90일 내에,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 승소냐 패소냐 이제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는 승패 갈리겠죠. 그래서 행정부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최근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 승소율이 그렇죠? 소송을 제기한 우리 납세의무자의 승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참 문제죠, 그렇죠?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세 구제제도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은 뭐 이렇게 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행정소송 이렇게 어떤 구제제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중에 이제 이의신청만 여기는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이제 총괄적으로 해놓으면 좋겠네요. 다음 9번째, 요게 또 중요합니다. 조세도 말이죠. 우리는 의무죠, 의무. 이게 빚이야, 채무야. 그러나 이제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이에요, 조세 채권. 그래서 이 9번째, 조세 채권과 조세가 아닌 그런 채권들이 있죠. 일반 채권, 피담보 채권하고의 관계, 누가 우선하냐 이거예요, 우선하냐. 그래서 빨간 펜으로 밑줄을 하겠습니다. 조세 채권 우선순위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자, 그 표를 보면은 아주 쉬운 표. 일반 채권 첫 번째 보니까 시간순위에 일반 채권이 먼저 발생이 됐어요. 조세 채권이 앞에 발생되면 저는 문제가 없겠죠. 조세 채권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 조세 채권이 그 비조세 채권들보다 뒤져 이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 채권이 더 앞섰어요.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거죠, 뭐 이런 거. 그거보다. 근데 그게 이제 조세 채권이 뒤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항상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일반 채권 뭐예요?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뭐 조세 채권은 이제 법정 기일이 되겠죠. 법정 기일, 그 발생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신고일이라든지 고지서 발송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일반 채권이 아니고 피담보 채권이 있죠. 담보를 받는 채권.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됐더니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거 이런 게 이제 피담보 채권인데 그거보다도 이 조세 채권이 이제 빠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늦어버렸다 이거 이렇게 후다. 그럼 뭐냐 원칙이 담보 채권이 앞선다 조세 채권보다 그죠? 담보 채권이 조세 채권 앞선다 이거죠. 앞선다. 그런데 예외가 중요하다. 예외가 항상 예외가 시험에 나오죠.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채권이라면은 비록 피담보 채권보다도 후순위로 이렇게 발생됐다 할지라도 당해 조세 채권은 뭐예요? 담보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당해세에다가 검정펜 동그라미 하실까요? 당해세. 줄여서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줄여서 뭐예요? 당해세. 우리가 당해세라고 그러죠? 해당세, 당해세. 그러면 당해세가 뭐냐? 대체 국세에서는 뭐예요? 우리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거기다 검정펜 밑줄 합시다. 양도소득세는 아니죠.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에요. 종부세. 우리 시험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검정펜, 재산세. 이런 것들이 당해세.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아닙니다. 당해세가. 그 다음에 뭐 지역자원시설,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당해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피담보 채권보다 비록 뒤에 발생됐다 할지라도 권원보다 더 순위가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우리 배워왔거든요. 어디선가는 배웠겠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실무 파트에 경공매 파트가 있었죠. 경매.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배당의 순위였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나왔어요.
진짜로. 우리 교재 2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 배당순위 맨 밑에 나와 있죠. 배당순위에서 그 4번 보니까 당해세 나와 있나요? 당해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군. 그 다음에 거기에 5번이 뭐라고 했어요? 당해세 외세금, 그 다음에 우선 변제 금액 되어 있나요? 우선 변제 금액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담보 가등기 뭐 저당권 나와있죠. 저당권. 그거보다 뭐예요? 이게 앞선다고. 당해세가 항상. 그 말입니다. 그 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납세 의무 3단계 세목별로 비교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넘버원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조세 분류한 거 있었죠? 조세 분류. 그죠? 조세 분류인데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세 분류 중에서도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그죠? 본세하고 부가세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는 목적세로서 국세 목적세, 지방세 목적세가 뭐가 있는지 요거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